11장 진행 화면 로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는 로딩 화면이라는 게, 진행 화면이라는 게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를 살펴보고 진행 화면을 구현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 화면이 나타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전역 진행 화면 로직이라고 해서 어떤 화면이든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진행 화면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역 클래스 outlet.java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신할 때도 서버하고 통신하는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모듈에 로딩 화면을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액티비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이 로딩 화면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붙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 진행화면 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메뉴에 진행화면을 다는 사례도 보여드립니다. 메뉴를 클릭했을 때 로딩 화면이 나타났다가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그 로딩 화면이 사라지고 원래 보고자 했던 화면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죠. 로딩 화면은 이제 개발자가 판단할 때 어느 부분에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꼭 속도가 느리지 않아도 사용자가 뭐 어느 진행 상태에 따라서 좀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효과를 낼 때 사용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로딩 화면 솔루션이 좀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구현하는데 좀 애먹으시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장에서는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고급화된 로딩 화면,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로딩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 집필 당시에 여건이 할애하지 않아서 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로딩 화면을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로 구현하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에서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레퍼런스에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는데, 이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는 일종의 다이얼로그를 확장을 해서, 얼라트 다이얼로그를 확장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 형식으로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개발 가이드를, 안드로이드 개발 가이드를 보시면 Creating Dialogues라고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로형으로 쭉 진행되는 프로그레스 바 형태가 가로형, 여기서 설명하는 가로형 진행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일은 호리젠탈, 스타일 언더바 호리젠탈이라는 이런 스타일을 사용하면 이렇게 가로형의 진행 다이얼로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로형은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진행되거나 뭐 데이터 로딩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다이얼로그 형태의 진행 화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스피너 형태, 스타일 스피너 형태의 진행 화면, 우리말로는 회전형 진행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로딩이 스핀 형태로 빙글빙글 도는 형태의 진행 화면이 나타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나타낼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는 뭐 이런 형태의 로딩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진행 화면을 구현하는 방법을 실제로 소스에서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 site.java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서 our 마크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가 변환을 하는데, 바로 변환하는 구문은 예전에 인텐트를 호출해서 start activ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했죠.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고 show dialog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show dialog라는 메소드는 액티비티에 내장된 메소드니까요. show dialog를 호출을 하되 progress underbar dialog라는 이 전달 변수와 함께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progress dialog가 나타나죠. 진행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추가했던 거는 onCreate에서 버튼을 생성할 때였고요. 계속해서 app-site.java에서 이 progress 다이얼로그에 대한 구문을 더 추가하는데, static final int라고 해서 progress 다이얼로그, 아까 매개 변수로 전달했던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기본값은 제로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progress 다이얼로그라는 객체를 이렇게 별도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progress thread라는 객체를 별도로 선언을 했습니다. 차차 진행하면서 좀 알 테니까요. 이게 뭐 하는지요. 자, progress thread라는 메소드를 개발자가 별도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객체를 선언한 거고요. 이 객체를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thread의 확장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를 선언을 했고요. final static int로 두 가지 변수를 선언하는데, 하나는 state done, 다 이루어졌다라는 상태값을 0으로 두고 state running 이라는 상태를,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mstate와 total이라는 변수를 인티저로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죠. 이 클래스 생성자는 핸들러 h를 매개 변수로 받고요. 이 h 값을 받아서 클래스 내 전역 변수인 mhandler라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thread 방식의 클래스는 반드시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이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실행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tate, 현재 상태가 state running이라는 메소드를 받았으니까, 변수를 받았으니까 running 1 값을 대입을 받은 거였죠. 그리고 total 값을 0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 구문을 구사를 합니다. 반복 구문 구사를 할 때는 이제 mstate, 현재 상태가 running이냐, running이면 계속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한다 라고 조건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try catch 구문으로 thread를 실행을 했습니다. thread.sleep 해서 밀리초를 지정하는데 0.1초를 쉬었다가 진행한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read sleep을 실행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nterrupted exception, thread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exception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캐치 구문으로. 그리고 메시지는 handler obtain message, 핸들러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 객체를 선언했고요. 번들 클래스를 new 구문으로 호출을 해서 b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들 안에 b.putInt 값을 대입을 했는데 변수명은 total, 그리고 total 값을 put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message.setData_b, 그렇게 해서 메시지에 있는 데이터로 b 번들 객체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 m핸들러 send message 해서 메시지를 핸들러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반복할 때마다 토탈 값을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서 일씩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구문이 진행할 때마다 토탈 값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토탈 값을 번들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setState는 state 값을 받아오면 현재 state를 클래스 전역 state, mstate라고 선언하는 데이터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감이 안 올 거고요. 자, 이제 create 구문, onCreate dialog라는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앞에서 다이얼로그, 쇼 다이얼로그를 메소드를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출력하라고 했고요. 그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 액티비티가 이 onCreate dialog 메소드에서 어떤 다이얼로그를 출력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다이얼로그에 대한 id 값을 매개 변수로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구문으로 id 값이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이면 이 케이스에 의해서 다이얼로그 출력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다이얼로그의 종류가 없으니까 디폴트는 널로 해서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가 실행이 될 거니까요.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고 위에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는 new 구문으로 이용해서 new progress 다이얼로그에서 this 현재 액티비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했고, 이 다이얼로그에는 set progress style, 진행 스타일을 progress dialog style horizontal, horizontal 형식 가로형의 다이얼로그가 출력되도록 세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다이얼로그에 대한 메시지는 로딩이다 라는 문자열에 이렇게 찍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스레드 부분도 역시 스레드, 아까 위에서 만든 스레드를 클래스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스타트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진행 화면이 일씩 증가하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에서 set max라고 해서 다이얼로그 바의 길이가 총 얼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10 해서 10 정도의 사이즈가 최대 사이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하는데, 이렇게 세팅된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리턴을 해서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겠다 라는 구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러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위에서 핸들러를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핸들러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호출을 하는데, 그 클래스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핸들러라는 거는 핸들러 클래스에서 호출되는 것이고, 파이널로 선언을 해서 외부 클래스에서도 이 내부 섭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핸들 메시지라는 메소드에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msg, message.getData, 메시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getInt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어떤 데이터냐면 변수명이 total이란 앞에서 보셨던 그 total이라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번 반복해서 진행됐는지를 total이라는 인티저 변수에다가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progress bar set progress bar progress bar에 total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 이제 그 값만큼 progress bar가 진행이 되죠. 만약에 total 값이 10보다 크다, max 값을 10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니까 10보다 크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new 구문으로 intent를 생성을 하죠. 현재 페이지는 인트로 화면이니까 appsite.this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동할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니까 mainSite.clas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intent를 정의를 하고 화면 전환을 할 intent를 정의하고 start activity 화면 전환을 실행을 합니다. 기준은 intent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 상자가 progress bar 대화 상자가 삭제가 돼야 되니까 dismiss dialog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어떤 다이얼로그를 dismiss 하냐면 progress bar dialog라고 선언했던 그 대화 상자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thread도 삭제를 해야 되니까 progress thread.set state 그래서 상태 값을 progress thread 객체 안에 있는 state done이라는 0값이었죠. 0값을 대입을 해서 thread도 중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형 진행 화면에 대한 코딩이 웬만큼 된 거죠. 그래서 소스를 다 저장하고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하면 인트로 화면이 나타날 거고 진행하면은 이 버튼에 아까 설정을 했었죠. 이 버튼을 누르면 show dialog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진행 화면이 가로형이 출력이 될 겁니다. 토탈 맥스 값은 10으로 잡혔기 때문에 10에 대해서 몇 가지 진행됐는지가 표현이 되고 이거를 퍼센트로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출력을 하죠. 그리고 로딩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로딩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전역 클래스인 outlet.jav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전역 진행 화면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행 화면이라는 프로세스를 위해서 한번 보셨겠지만 좀 코딩하기가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솔루션화해서 전역 클래스에서 간단한 코드만 호출을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딩 화면이 시작하고 끝나고 하는 그런 형태를 구현하는 게 개발하는 데 용이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outlet.java라는 파일을 앞에서 설명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직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이 파일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전역 클래스라고 선언된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설명이 안 됐으면 진행을 하면서 전역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일단은 본론에 충실을 하도록 하죠. outlet.java 파일을 열고 프로세스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퍼블릭으로 프로세스 다이얼로그를 퍼블릭으로 해서 로딩 다이얼로그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어디에서나 outlet.java라는 이 outlet 클래스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서 이 outlet 클래스 안에 있는 로딩 객체를 호출해서 로딩 화면을 출력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죠. 메소드로 start 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 start loading 메소드에는 어느 화면에
다이얼로그를 출력할지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받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선언했고요. 화면에 출력만 하면 되니까 결과를 리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void로 선언을 했습니다. progress dialog.show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컨텍스트는 ctx라는 컨텍스트, 전달받은 매개 변수죠. 컨텍스트이고, 출력할 메시지는 loading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please wait이라는 메시지도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일종의 타이틀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show라는 메소드 규칙에 맞춰서 두 변수를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로딩 다이얼로그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개발할 때 로그캣에서 볼 수 있게 log.v를 사용을 했죠. 분류명은 아웃랩이고, 그리고 start loading ctx.toString에서 어느 컨텍스트 화면에 출력이 되는지를 로그로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end loading, 로딩이 끝나고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종료시키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요. 로그캣의 end 시점을, 종료 시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를 찍어 놨고요. 그리고 endloader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호출을 해서 endloader라고 정의를 했고, 타이머 메소드 클래스를 호출을 했고요. 전달 변수는 false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시작이 안 된다는 그런 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라고 선언을 하고, timer.schedule, 타이머에 이제 스케줄을 등록을 하죠. 스케줄을 endloader라는 그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10초 후에 실행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죠. 10초마다 실행되는 걸로.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endloader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endloader 클래스를 sub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선언했고, 이 endloader라는 클래스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머 태스크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endloader에 대한 생성자를 간단하게 정의를 했고, 타이머 스택인 타이머 태스크니까 run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죠. 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결국에는 여기서 스케줄에서 호출을 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ading dialog dismiss 해서 로딩 화면을 사라지게 해라 라는 명령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서 이렇게 참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웃랩이라는 클래스에서 로딩 화면을 시작을 하고 종료하는 명령어 메소드를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그 액티비티 화면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주석으로 처리하고 있죠. 만약에 act라는 객체가 존재하면, 왜냐하면 화면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딩 화면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은 로딩 화면을 지울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액티비티 기준으로 해서 로딩 메소드를 찾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런 if 조건문이 있는 거고, act가 존재하면 act.getApplica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 전역 클래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아웃랩이라는 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전역 클래스를 찾고, 그 전역 클래스 안에 점 해서 start 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리고 전달 매개 변수로 act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 결국엔 이 메소드가 실행돼서 로딩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로딩 화면을 사라지게 할 때는 act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역 클래스를 찾아서
end 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실행돼서 이 명령이 떨어진 후 10초 후에 run이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겠죠. 타이머를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대화상자가 로딩 대화상자가 사라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언급을 좀 해드리죠.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로딩 화면을 닫고 그런 구조로 타이머 태스크를 이용해서 닫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타이머 쓰지 않고 dialog.dismiss를 사용해도 되는데 화면 효과에서 제대로 표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딩 프로그레스가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 자체가 화면상에 출력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로딩 되고 있는 쇼라는 명령이 진행되는 도중에 바로 완료돼서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에게 이런 현상을 있다는 것, 로딩이 되고 로딩이 디스미스 되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개발을 했을 때는 굳이 로딩 화면이 보일 필요가 없을 때는 타이머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통신 모듈의 진행 화면을 다는 방법을 처리를 하겠는데요. 통신 모듈은 CMS http.java라고 앞장에서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웹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그래서 그 동안에 현재 통신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로딩 화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http.java 클래스 파일을 열고 현재 액티비티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activity라는 act라는 액티비티 객체를 하나 선언해 놨고요. 그리고 안내 메시지를 위해서 noData라는 변수에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et 방식이죠. send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통신할 경우 통신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act라는 매개 변수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act라는 매개 변수가 있을 때만 전역 클래스를 찾아서 start 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로딩 화면을 호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을 빼먹었죠. 여기서 로딩 스타트 로딩이라는 메소드에서 진행 화면이 나오는 부분은 스피너 형태일 겁니다. 앞에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왜 스피너 형태를 쓰느냐면 웹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게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10초가 걸릴 수도 있고 30초가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잴 기준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진행되는 상태를 딱히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때는 이렇게 스피너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죠. 자, 그리고 통신이 끝난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를 추가를 더 해주는데요. act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전역 클래스에서 end 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로딩 화면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result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인데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웹 서버와 통신을 해서 결과값을 못 받아오면 널로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toast.makeT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안내문을 출력을 하죠. 이게 아까 noData라는 안내문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통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